자, 이번 논란에 박지원 원장은 윤우진 사건을 터뜨린 게 나다라고 언급하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박 원장이 이성을 잃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대통령 출마에 나서 후보로서 이 정부의 그 공직자하고 논쟁을 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박 원장이 앞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을 거론하며 저와 술 많이 마셨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말한 걸 정면으로 반박한 건데 박 원장은 윤 후보의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같다. 난 다 적어놓는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되는 진실 공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사태가 비유하자면 원세훈 원장이 문재인 후보에게 똑같은 말을 한 거잖아요. 전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발칵 뒤집혔을 것 같아. 한편으로 박지원 국정원장이라면 이런 말을 할 사람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서인지 이렇게 이제 말한 건 별로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상당히 파장이 큰 발언 아닌가. 그리고 국정원장으로서는 하지 말았어야 될. 보도를 보면 하태경 의원이 올해 2월 달에 정보위에서, 정보위는 다 비공개입니다. 박지원 원장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정치인 사찰을 주로 계속 해왔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게 공개되면은 이혼당할 정치인들 수두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다. 너무 하드코어라서 간사들 나와가지고 브리핑하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조성은 씨 SNS에 그 시경에 올라와 있더라.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 박영준 지금 시장님 이 국정원 불법 사찰했다고 이제 무척 정보위가 시끄러웠잖아요.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2월 청와대 지시로 당시 국정원이 특명팀을 꾸리고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문화계 인사 등을 조직적으로 사찰한 것은 불법이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진 뒤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겨냥해왔습니다. 신영대 대변인은 불법 사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국정원장은 박 예비후보가 불법 사찰에 관여됐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국회 정보위에서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또 이 이슈가 선거에 연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여권의 선거용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거대한 선거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정보를 흘려주고 그 정보를 가지고 여당 대표가 또 확산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역시 SNS에 정보위에서 얘기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보위에서 논의된 비공개 얘기를 조성은 씨한테 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건 뭐냐? 조 의원님께서 이제 국정원장이 정보위에서 얘기했던 것이 왜 조성원 씨의 SNS에 이렇게 다 올라가 있느냐 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는 국정원장으로서 취득한 비밀을 유지해야 될 의무를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만나고 했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하고 이러고 나니까 국정원장의 말은 호랑이의 꼬리를 밟지 마라. 내가 당신의 약점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것 자체도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냐. 국정원법 11조에는
국정원 직원들은 직위로 얻은 정보나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후보나 정치인들을 비방하거나 혹은 뭐 찬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11조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정원장이 싸우자 하고 나오는 것 자체가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요, 저는. 이분이 왜 이렇게 오버액션 할까? 왜냐면 그 자체가 뭐 협박하는 거잖아요. 사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현직 국회의원이 목소리를 내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봤어요. 네, 굉장히, 국정원장이. 현직 국정원장이. 네. 굉장히 낯설죠? 호랑이 꼬리를 밟았느니 내가 입을 열면 뭐 재미없다느니 이렇게 협박한 거 이것은 명백한 정치관여죄라고 봐요. 아, 협박이라고 보세요? 협박이죠. 예. 내가 입 열면 재미없다 그러는 게 협박이지 그보다 더 큰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스스로 입으로 정치구단이라고 이야기한 분도 처음 봤지만 내가 정치구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 옛날 무슨 예. 장세동 안기부장이 나타났나 싶을 정도로 예. 이 국정원장이 그러는 국민을 상대로 내가 입 열면 재미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뭐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까마귀도 해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그 정보기관 수장 아니겠습니까? 정보기관 수장이 사실 의심살만한 상황이 되면은 대선 관리나 아니면 이런 데 있어가지고 야당 입장에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박 원장도 알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범죄를 캐려면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했을 때 어떤 이득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 네. 그럼 만약에 박지원 원장이 정말 만에 하나 이게 기회를 사주한 거라고 한다면 박지원 원장은 뭘 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진짜 가정을전제라는 질에 대해서 답변들이 적절하지 않냐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답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근데 뭐 기억들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국정감사장이었나요? 그 당시에 박지원 의원이 자신의 휴대폰에 조국 씨의 딸의 표창장을 사진을 다운받은 것이 있었고 이것을 그렇죠. 총장의 도장이 컬러였습니다. 이것을 내보이면서 검찰이 이것을 압수해서 다 이렇게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내 손에까지 들어왔다.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사진 가지고 계세요? 휴대전화기에 지금 찍은 사진을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죠? 예, 그 원본 또는 사본은 학교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밖으로 유출시킨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와 있어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네. 이거를 모양이 압수됐습니다만 같은 걸 쓰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문제예요. 후보자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압수수색된 표창장은 저한테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검찰이 부산대에서 압수한 것은 흑백이었고 컬러가 아니었어요. 그럼 그 컬러는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가? 조국 씨는 자기네 집에 없다라고 했거든요, 표창장이. 그 사진을 나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의심했던 게 바로 그건데 직인이 찌그러져 있어. 정사각형이 아니야.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 봤나 싶어서 그때 내가 문방구에 가가지고 자를 사왔어. 자를 사가지고 재 빻다고. 휴대폰 위에서. 아니 자를 사가지고 재 빻다고. 휴대폰 위에서. 아니 혹시 이렇게 사진을 찍다가 이게 왜곡될 수 있잖아. 근데 그 옆에 박이 있잖아. 동그란 박. 그거는 왜곡이 없거든. 근데 이것만 왜곡이 있을 수는 없잖아. 근데 이게 가로 세로가 틀린 거야. 그래서 난 이거 조작이구나. 이거 파일 상태에서 파일 심을 때 찌그러진 거구나라고 난 판단을 했던 거지. 그걸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그거를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게 자기도 뭐냐면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나한테 보내준 거고 내가 확인해 본 결과 이거는 조작이다라는 확신이 딱 들더라고.
그때는 아마 여당이 아니라 야당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들고 나면 짰다라고 할까봐 그렇죠. 야당이어야 되는데 야당이라고 하면 믿을 사람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다 공격할 태세거든. 근데 도와줄 수 있는 야당이 바로 거기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만만하게 글로 이제 흘린 거고 그걸 갖다 이분은 딱 들어가지고 막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검찰권은 흑백이었어.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이건으로 해서 무너진다. 그리고 차기 정권이 그 덕에 창출된다. 이러면 본인은 또 다른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계산하지 않았겠어요?